자, 이번에 또 이제 수급을 풀어봐야 되는데, 수급은 동향이 어때요? 네, 지금 수급 상황 바로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역시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는 시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 매수하고 있는지 그 특징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시면요. 오늘 원전주, 조선주 그 섹터 내에서 함께 담아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 동시에 이 대형주를 매도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를 매도하는 모습 나오다가 다시 한번 순매수 상위주에 올라서는 모습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운주, 방산주 매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함께 원전주를 적극적으로 함께 매수하고 있고요. 특히 기관 역시 네이버와 카카오 함께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 굉장히 특징적인데요.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총 상위 종목들을 일제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KB금융, 기아, 포스코홀딩스까지 상위 종목들에 대한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요.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원전주, 결국에는 이 SMR에 대한 기대감이 겹치고 있다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원전주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살펴봤거든요. 섹터 매매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섹터, 뭐, 원전 섹터, 뭐, 방산 섹터,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전문가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좀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주정 아나운서가 쭉 브리핑을 해줬고, 또 브리핑하는 과정에 쭉 들어봤는데, 뭐, 나현진 대표 생각은 어떠세요? 네, 오늘 수급의 특징은 지수보다는 재료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그 주말 중에 있었던 대외 변수 때문에 외국인 기관 모두 좀 지수 측면에서는 수급이 좀 악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으로의 그 성장이나 수주가 확실하게 예상이 되어 있는 그 재료에 집중하는 수급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외국인 기관 뭐 동반 순매수를 보여주면서 그 매수 상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뭐 전체 합산 금액은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고 개인이 순매수. 계좌하고 1시간 반을 넣었는데 규모가 작지는 않은데 뭐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계적인 로직이 있기 때문에 조건식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뭐 외국인들은 환율이 지금 19원이나 뛰니까 거기에 연동돼서 자연스럽게 팔아야 돼. 포지션이 뭐 북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오버돼 있다 그러면 덜어내야 되고 깎아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자, 그게 이제 코스피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외국인이 처분하면은 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선물이 영향을 받아요, 파생이.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또 선물에 연계돼서 바스켓으로 팔아야 돼. 프로그램이 쭈루루루 흘러나오니까 아까 뭐 섹터로 주르륵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 좋다는 아닙니다만 그런 거고 개별 기업 타겟팅을 했을 때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으로 지금 보는 건지 아니면 조금 확대해서 이 미국이 이란의 그 원전 시설 세 군데를 지금 폭격했잖아요. 네. 아직 뭐 IAEA에서 방사능 수치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만 혹여나 추가 공습을 하게 되고 방사능이라는 이슈가 되면은 거기 홍해 쪽인가요? 식수가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수를 담수화시켜서 이란이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 해수 담수화 이슈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움직이는 건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네. 그 해수 담수화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주목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상승을 보이고 순매수를 상위로 보이고 있는 이유는 체코 두코바니 그 원전에 대해서 그 사업비가 26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된 부분에 대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수주 효과만 한 4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원전 뭐 가스 터빈 그리고 원전 발생 그 증기 압착기 같은 그런 분야에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이 오늘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수요가 지금 그 2032년까지 뭐 매년 3%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기대받고 있는
이유는 SMR을 설계하는 여러 회사 중에서 뭐 반도체 TSMC처럼 그 설계를 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 설계된 대로 제작을 하는 그런 역량이 좀 뛰어나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그 외국인 투자자의 관심까지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년 3% 이상 성장을 하는 시장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 매년 현재까지의 그 성장되는 매출보다 뭐 조금씩 더 상승해서 한 매년 4조 이상씩 수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동반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네.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렇게 막 비틀어서 프리즘처럼 달각하게 이렇게 좀 보려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아는 상식선이라면은 뭐 설마 원전을 타격했기 때문에 원전 재건 이거는 아니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동 이슈 때문에 나토를 순방하려는 걸 안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나토를 가게 되면 사실 원전진, 체코의 두코바니, 그다음에 방산 유럽향, 세일즈하기 참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안 가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영향일까? 이런 생각은 안 해보는 것 같아서 김정은 아나운서가 주시기는 어때요? 사실 끄떡거리지만 말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본의 이시파 총재와 네. 총리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한테 콕 집어서 오라고 밝혔잖아요. 이번 나토 네. 정상회의 때 네. 이시바 총리가 네, 그러니까 그 두 명, 일본과 한국을 콕 집어서 와라. 와달라.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근데 이제 가지 않겠다라고 밝혀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를 잃었고 어떤 잠재되어 있는 수익성을 잃었는지라고 언급하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다시 본질인 두산 에너빌리티에 돌아온다라면 오케이. 오늘 시총이 7위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많이 올라서 6개월 동안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원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SMR도 뭐 같이 네. 얘기하고. 2주 전에도 제가 언급드렸던 게 네. 비싸서 무서워서 아직 못 사겠는데 아하. 이런 종목들이 항상 더 가더라. 근데 지금도 아직 비싸서 무서워서 네. 담지를 못 하겠어요. 좀 비싸서 무섭다. 뭐 시세를 항상 요즘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래프, 차트 이런 걸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만 보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단기간에 어떻게 그걸 판단할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연초 대비해서 한 3배 이상 올라온 가격입니다. 가격을 떠나서 수주 산업의 특징을 보자면 수주가 계속 이어지고 초반에 이제 첫 수주를 따내면서 이어가는 그 상황, 그리고 향후의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왔을 때가 어느 정도 주가는 선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년 벌어들이는 수익과 영업이익 대비해서는 지금 주가가 뭐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주 산업에 대한 특징으로 볼 때 주가에는 선반영돼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수급 이탈이나 약간의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때마다 흔들리는, 그러니까 투심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이 종목에만 국한해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전략인가요, 그게? 예, 그래서 네. 이제 약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략으로는 좀 관망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망. 예. 네. 관망이라는데 무서워서 못 사.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점을 돌려서 뜬금없이 다른 종목 얘기를 꺼내는 것 같긴 하겠지만 네. 거의 4계단 정도를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꽁충꽁충 뛰어 올랐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또 그럼 시총 상위 내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저력을 보여줄 종목이 뭐가 있을까? 네. 아까 카카오를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네이버를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처음 공부할 때 뭐 3년 전 이때쯤에 네. TV만 켜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은 종목이다. 근데 정말 오랫동안 그런 종목이 아니었고 사라고 했던 사람을 원망하는 종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젠 좀 매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물려주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업인가? 체크해볼까요? 정리를
아, 네. 네. 뭐 네, 두 번째 기업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특징주 중에. 달바 글로벌 함께 점검해 봐야 달바 될 것 글로벌. 같은데요. 사실 오늘 월요일부터요, 상장 한 달 차를 맞아서 락업 폐쇄 물량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보호 예수 52주 풀리는 거. 네, 신고가가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수출 데이터상에서도 화장품, 의료기기 관련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요. 달바 글로벌 빠르게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전략 세워달랍니다. 네,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지금 비건 뷰티 프리미엄 시장이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건 뷰티요? 예, 그러니까 동물성이 아닌 이제 식물성 뷰티 프리미엄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달바 글로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그 수출 성장성을 볼 때 달바 글로벌은 지금 그 주가가 새로 상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장 수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는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도 이제 거의 다 소화를 시키고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단기적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략은 달바 글로벌 경우에는 매수 전략 말씀드립니다. 오늘 같이 좀 시장 심리가 좀 뭐 이렇게 흔들거릴 때는 매수 전략으로. 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갖고 있으면 화장품 할인도 됩니다. 꼭 무슨 방송이 삼심지처럼 돼버렸는데 네, 동의하신답니다.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특징주 기업들 알아봤고요. 보넥스트 투자자문의 나현진 대표와 김유정 아나운서가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